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흔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희망하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행운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 중에서도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 5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길 바란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 청소를 하면서 한참을 치워도 계속해서 나오는 물건들을 보며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나 하고 놀라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은 아까워서, 어떤 것은 추억이 담겨 있어서, 또 어떤 것은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이라는 이유로 결국 버리지 못하고 다시 서랍 속에 넣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과거에는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더 많은 물건을 사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행복한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소유에 대한 관념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물건만을 골라 사고 건강을 생각해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덜 소유하고 잘 버리는 것을 중요시하는 미니멀 라이프가 건강한 삶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물건을 모으고 채우는 것을 좋아하고 비우고 버리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깝기 때문에 혹은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대부분 가격이 높지 않은 사소한 물품들이죠.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물건들을 버려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하루 정도는 더 써도 괜찮겠지 하고 미루다 보면 결국 이 물건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공간만 차지하거나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게 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속 혼란을 가다듬으며 삶을 더 쾌적하게 바꾸려는 행위입니다. 공간을 청소하다 보면 결국 마음도 청소하게 되는 매우 유익한 행동이죠. 줄이고 버리고 벗어나는 이 행위를 통해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잡다한 것들을 정돈해 삶을 더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정리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으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서도 바로잡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공간, 몸, 습관, 심지어 인간관계까지도 정돈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자들도 정리와 청소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집 안에 있지만 쓸모없이 놓여있는 물건들을 버리는 것이고, 2번째는 집 안으로 들어올 필요 없는 물건들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공간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계속 사용하면 해가 되는 5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 사용한 수건. 수건은 대부분 선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버리면 내 돈 주고 다시 산다고 생각해 버리길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건은 2년 정도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 없이 사용하다 보면 3, 4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이런 수건은 빨래에도 세균이 번식하며 보송하고 도톰하던 부드러운 느낌도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과탄산소다를 넣고 빨래를 해도 물에 젖으면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뽀송해야 하는 것이 수건의 역할인데 오래된 수건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수건들은 본인의 청결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버리기 아깝다면 발을 닦는 전용 수건으로 사용하거나 청소할 때 사용한 후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오래되어 다른 칫솔. 칫솔은 대략 2에서 3개월마다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칫솔모의 마모와 형태 변형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칫솔모가 다르면 탄력성이 줄어들고 세정 효과가 떨어집니다. 만약 망가진 칫솔을 계속 사용하면 치태가 제대로 제거되지 못해 잇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에서 3개월이라는 주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것이므로 평소 양치질하는 습관이나 칫솔모의 강도에 따라 권장되는 교체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치질할 때 힘을 많이 주거나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는 경우 칫솔모가 더 빨리 망가지기 쉬우므로 자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달코해진 운동화. 가끔 신지도 않는 오래된 신발을 모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관상으로도 좋지 못하며 불필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동화가 닳기 시작하면 쿠션 기능이 떨어져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약해져 근육이나 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신발 때문에 오히려 병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렇다고 새 운동화가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새 신발은 길들여질 때까지 발에 스트레스를 주어 통증이나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그럼 운동화의 적절한 교체 주기는 언제일까요? 운동화의 적정 수명은 500에서 800km입니다. 하지만 정말 꼼꼼한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얼마나 신고 걸었는지 기억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의 상태나 착용감 등으로 교체 시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발 밑창의 모양이 처음 구입했을 때보다 많이 평평해졌다면 교체할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또 운동 중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느낀다거나 발바닥 중앙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새 신발을 구매할 때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냉동실에 방치된 음식. 냉동실은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냉동실에 넣으면 마음이 놓이며 아이스크림처럼 냉동 상태로 잘 보관할 경우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유통기한이 다 된 빵을 냉동하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넣어두고 금방 먹으면 상관없지만 잊어버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 냉동실 청소를 할 때 보면 음식물이 꽝꽝 얼고 성에가 껴서 이게 뭐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냉동 방식은 다양한 음식을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음식의 품질이나 영양소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냉동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이 자주 청소하기란 쉽지 않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식재료를 살 때부터 냉장 보관으로 소비할 수 있는 양만큼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용기에 적은 양으로 소분하여 냉동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확인하기 쉽고 해동했다가 다 먹지 못해 버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이 냉동실에 무심코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는 시간이 지나 그 안에 들어있던 음식이나 김치 얼룩으로 인해 환경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이런 화학물질은 호르몬의 생리작용을 교란하고 방해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생식 문제, 어린이의 발달 지연, 암 증가, 기형 등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남성의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에 흠집이 났고
지저분해 보이거나 악취가 난다. 또는 배달 음식이 담겨오는 용기를 재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본인 포함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민 없이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서랍 안에서 발견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나 다시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각종 문서와 설명서 등의 물건들은 단호하게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제품을 새 물건으로 교체했다면 구형 물건들은 그냥 버리지 말고 중고로 팔아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용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청소하다 보면 이것들 말고도 아마 버려야 하는 것이 한둘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불필요한 물건은 버리고 필요한 물건만을 선택하는 작업을 계속하면 물건처럼 보이는 세계부터 작용하기 시작하다가 점차 생각이나 마음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작용해 결국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빼기를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공간이 보일 겁니다. 공간만큼 내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정리 전문가인 곤도 마리에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던 물건들에는 자연스레 애착이 생깁니다. 그러니 물건을 버리거나 다른 곳에 기부할 때는 그동안의 동반자였던 물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이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나는 이것을 사기 위해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되물어 보세요. 살 때는 좋다고 생각했던 물건이 지금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 집에 방치되어 있다면 버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그녀는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고 책상 위에 방치되어 있던 스마트 밴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들어 볼 때마다 묘한 죄책감이 드는데 굳이 저기 저렇게 둘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스마트 밴드를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고 고맙게도 그는 선물을 무척 좋아해 주었다고 합니다. 매일 착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계기로 운동을 시작해 이후 이 스마트 밴드를 차고 마라톤까지 완주했습니다. 따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물건들은 집에 쌓아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말로 그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을 차지했던 물건이라면 분명 우리의 마음속에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낡고 오래된 물건을 정리해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보는 거 어떨까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면 더 유연한 사고를 하는 나아진 자신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소유욕과 집착, 집념과 미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행복한 여생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